안녕하세요. 어대원 선생님입니다. 제가 2002년 1학기부터 대학교에서 사회복사 1급 강의를 시작해서 현재 24년째 사회복사 1급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또 2008년부터는 이 방문각 공무원 학원에서 제가 보호직 그리고 사회복지직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 개론을 18년째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 개론이 가장 어려웠던 시험, 사회복지학 개론이 영어보다도 더 어려워서 5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2012년 사회복지 시험이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 매년 계속해서 100점 만점을 받는 제자들을 이제 배출해 왔고요. 2012년에도 비록 100점은 안 맞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고 점수 90점이었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90점이었는데 그때도 최고 점수의 제자들은 물론 저희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공부할 양을 줄여줬고요. 또 심지어는 많이 버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득점자가 항상 많이 잘 나올까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제가 가르치는 거는 학문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는 거는 사회복지 학문이 아닙니다. 저는 뭐 소개를 할 때 제가 사회복지 학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객관식 사회복지학 전문가다 또는 수험 사회복지학 전문가다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국어 영어 그다음에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형사정책 또는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사회복지학개론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빨리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득점을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뭐 적어도 90점 이상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 하향 평준화된 경향에서는 글쎄요 뭐 85점 이상도 고득점으로 제가 좀 간주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90점 이상은 사회복지학에서 점수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려면 저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선생님은 한 명인데 제자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잘 따라오는 제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 2026년 대비 사회복지학 강의 일정과 또 휴먼 장학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고요. 직렬 전문 과목의 중요성은 제가 강의 말미에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출간 일정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뭐 가장 기본적인 책으로 이론서가 있겠죠. 이론서하고 또 같이 복습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핵심 요약 노트를 자, 7월 이론 수업 개강 전에 출간을 할 겁니다. 얘네들을 같이 출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꺼운 이론서를 계속 보는 거는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론서와 핵심 요약 노트의 같은 범위를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상당한 효과를 더 올리는데 시간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해설장, 기출, 문제집은 8월 중에 나올 겁니다. 이걸로 9월에 수업을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집, 대단문, 대단해. 이 책은 11월에 출간이 돼서 12월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강의 일정을 먼저 쭉 보고 하나하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3일에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PPT 자료로 할 건데 일단 지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는 지금 6월 대선 전이란 말이죠. 근데 6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제 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은 또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변화를 예측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뭐 복지 정책이 얼마나 확대가 될 것인가, 그렇죠? 또는 보호직의 업무와 관련된 또 이제 채용 규모를 정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합격 전략 설명회 때는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조언도 제가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 통계에 관한 조언도 드릴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향후 채용 전망에 대한 그런 제가 조언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를 7월하고 8월 2달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특강을 9월과 10월 2달간 하고 그 다음 핵심 요약 정리를 11월에 한 달간 합니다. 근데 지금 수목이지만은 여기는 6시 반까지죠. 그랬을 때 실제 수업 시간은 쉬는 시간이 3번이나 4번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업 시간은 4시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특강 같은 이런 문풀 수업은 제가 5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실제 수업 시간은 쉬는 시간이 2번 있기 때문에 2시간 40분이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를 12월 이제 한 달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실전 동형 모의고사가 이제 해 바뀌고 나서 1, 2월 2달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호직 시험 전의 마지막이죠.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직 보호직이 같이 듣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법령 특강은 이제 보호직 시험 마지막 강인데 그것을 3월 한 달 동안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는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직 시험 일정이 공고되면은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를 빠르게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이론 강의 있죠. 작년부터 이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합쳐서 좀 더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진행을 할 거고요. 휴먼 장학금 걸려 있습니다. 일단 직렬의 전문 과목, 우리 보호직과 사회복지직에서 이 직렬의 전문 과목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업입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이론 수업을 건너뛰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론 수업부터 하셔야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이론 강의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건너뛴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상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설명을 할 때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설명을 다시 해드립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워낙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무엇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잘 알아듣는지 많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생들이 바뀌면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수험생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모든 합격자들이 칭찬해 주는 거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재미있는 암기 도우미를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객관식 사회복지학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객관식 학습에 있어서 제가 꿀팁, 정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노하우, 스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하기 싫어하는 게 이 법령이거든요. 이 법령. 그래서 법령 꿀팁. 법령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정말 생소한 법령이 나오더라도 적용만 하면 되는 그런 꿀팁도 계속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습, 점검, OX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OX예요. OX 사지선다가 아니고 OX에서 70점 이상 받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면은 휴먼 장학금을 5,000원에서 7만 원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은 왜 휴먼 장학금을 주십니까? 벌써 오랫동안 주고 있고요. 주고 있고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발 복습해라. 복습해라. 선생님이 이렇게 동기부여 해주니까 복습해라. 근데 인강 학생들은 뭐가 동기부여가 될까 궁금하시죠? 이건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강 학생들도 상당한 자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론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기출문제 분석 특강이죠. 그래서 9월과 10월에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 전문가를 통해서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정말 학습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나. 그래서 혼자 해도 돼. 그럼 혼자 하셔도 되죠. 근데 대부분은 수험 전문가보다는 부족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공부하셔야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기출문제를 분석을 잘해야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동등하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판단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학습을 최소화. 저희 제자들이 붙여준 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줄여주기의 신, 그렇죠? 줄여주기의 신, 버려주기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를 일단 최소화 시켜놔야 반복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이 너무 많으면 회독을 못해요. 회독을. 그래서 양을 줄여야 회독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기출문제 분석 특강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가는 노하우 또는 스킬을 제가
가르쳐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내용인데 왜 정답이 얘가 되어야 하는가? 왜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도 이 객관식 수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객관식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도 도움이 된다, 또 도움이 되었다라고 피드백을 주신 합격 제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 요번에 이제 또 제가 바꾼 게 작년부터 바꿨어요. 작년부터 수업 시간을 5시까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3교시밖에 안 되거든요. 왜 바꿨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4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게 되면은 예습 범위가 많겠죠? 예습 분량이 많아지겠죠? 그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집이 있는 책으로 하는 문제풀이 수업은 예습이 중요합니다. 예습이. 이론 강의는 복습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예습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예습을 게을리하고 그럼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인지 또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죠. 근데 또 복습도 게을리한다? 그러면 그거는 공부가 되고 있지 않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을 줄이면서 수업 기간을 늘린 거예요. 늘린 거. 그렇게 해서 예습과 복습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그럼 예습 복습에 대한 부담이 줄이니까 좀 할만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잘 반복하면 또 휴먼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지죠. 그렇게 해서 역시 기출 지문을 제가 또 OX로 변형해서 제가 70점 이상이면 역시 5,000원에서 7만원까지 또 장학금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요약 정리 수업인데요. 보통 이 핵심 요약 노트를 가지고요. 핵심 요약 노트를 가지고 단권화를 시킵니다. 단권화. 그래서 학생들이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내년이 되고 시험이 다가오면 보통 과목별로 계속해서 돌리는 책이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학 개론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보통 핵심 요약 노트로 단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 쓴 내용은 제가 선택을 해서 쓴 거죠.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걸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공부가 된 상태에서 기출문제까지 파악을 했죠. 그 다음에 요약노트를 보면은 분명히 압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읽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커리큘럼을 왜 우리가 짜겠습니까? 이 다 뭔가 과학적으로 그동안 연구해온 학생들을 또 상대해온 그러한 이제 전문가로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또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그러한 또 강의가 될 거고요. 역시 여러분들 또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OX 모의고사를 해서 역시 장학금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금년 12월에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자, 적중률장, 대운쌤의 단원별 문제집, 대운쌤의 단원별 해설집이죠. 제가 출제하는 문제들이 적중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 제자들이 이때 아마 2021년 합격한 그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야 선생님이 문제집을 별도로 낼 건데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겠니?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단톡에서. 그때 대답문 대단해. 그러니까 어쌤이 낸 문제가 대단해 이런 의미인데 신기하게 대운쌤의 단원별 문제집, 대운쌤의 단원별 해설집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문제와 해설 이런 것이 실제로 계속해서 우리 박문각 적중의 신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상당수의 문제가 여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책으로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 내가 잘했나? 이론했고 기출도 해봤는데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올랐나? 점검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해설을 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복습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를 통해서 또 실전 감각 훈련. 왜? 예습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재고 예습을 해 오셔야 그 수업이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이거를 까먹고 있었네. 얘가 이해가 부족했었네. 그러면 그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하시는 게 수험생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강은 개근장학금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3만 원권 드립니다. 1만 원권 3장을 드리는데 선생님이 왜 개근장학금은 왜 줘 또?
앞에는 지금 성적장학금, 이거는 개근장학금 왜 있죠? 일단 이거는 OX 모의고사가 없어요. OX 모의고사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발 결석하지 마라. 왜 결석을 하지 말라고 개근장학금을 줄까? 이 얘기인데, 자, 제가 출제한 문제들이 적중률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 딱 한 해 빼고 계속 나오고 있겠죠. 근데 그 문제와 해설이 담겨져 있는 이 교재,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저의 강의 내용, 이러한 것을 제발 빼먹지 말고, 빼먹지 않으려면 결석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인강은 제가 출석 확인을 못합니다만 실강은 제가 출석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빼먹지 말고 잘 보고, 쌤의 책을 잘 보고, 쌤의 강의 내용을 잘 들으라고, 빼먹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개근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바뀝니다. 2026년이 되죠. 그러면 1월, 2월 이제 매주 수요일에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자, 이 수업은 1교시에 매 2회분, 그러니까 40문제가 되겠죠. 매 2회분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시간을 재고요. 그 시험이 끝나면 제가 답안지와 해설 자료까지 나눠드릴 거예요. 내년부터 최초 도입입니다. 그래서 보호직과 사회복지 같이 듣는데 보호직 시험 전에 마지막 문풀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해설 자료까지 드립니다. 제가 정성껏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에는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2, 3교시에 제가 해설 강의를 할 겁니다. 당연히 동형 모의고사니까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출제를 할 거고요. 무엇보다 실전 대비 훈련 효과가 극대화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문제를 풀어보실 때는 OMR 카드 마킹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20분 이내로 시간을 잡고 40문제를 푸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해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출제한 이 실전 동형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보다 반드시 여러분의 실제 시험 점수가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거의 뭐 99% 이상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시험장에서 특별히 너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낸 문제가 실제 문제보다는 어려운데 그냥 막 지엽적인 걸 내서 어려우면 오히려 점수를 떨어뜨려요. 중요한 걸 어렵게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수를 안 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아까 꿀팁, 객관식 꿀팁, 법령 꿀팁 적용하는 훈련도 계속해서 해드릴 겁니다. 물론 장학금도 적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령 특강입니다. 보호직 시험 전의 마지막 강이에요. 일단 3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에 진행을 할 거고요. 법령 특강 교재는 제가 뭐 온라인 학생들이든 오프라인 학생들이든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자, 법령 특강을 왜 비교적 늦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요즘엔 거의 없어요. 이제 아는 거죠. 학생들이 이 법령 학습을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엄청나게 버려주고 줄여줬는데도 재미가 없다 보니까 잘 안 봐요. 안 봐. 그건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특강을 뒷부분에 배치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험생들의 욕구에 맞춰서 이제 일종의 벼락치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벼락치기를. 보통 법령 문제가 보통 4문제에서 6문제 사이가 나오거든요. 비중이 작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법령은 제가 조문도 줄여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법령 꿀팁 있죠. 이론 강의 때부터 했던 법령 꿀팁을 더 집중적으로 반복을 시켜드릴 겁니다. 왜?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빈출 법령 문제도 제가 풀게 할 거고요. 또 빈출이 아닌 기타 법령들에 대해서는 조문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제가 만든 문제를 통해서만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아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풀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직 또 시험 전에 또 문풀이 있어요. 실전 동형도 있는데 또 있죠. 왜냐하면 텀이 좀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수준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로 이제 난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들도 조금 더 많이 출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 고득점 확실히 받으시고, 그래서 고득점 받는 과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평균 점수가 쑥 올라가겠죠. 그래야 더 안정적으로 합격하시겠죠. 그런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금년부터 제가 바꾼 게 있죠. 바로 휴먼 장학생의 대상 범위를 더 확대시켰습니다. 기존에는 80점 이상이면 휴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년부터는 7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게 OX 모의고사든 사지 선다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70점 이상이면은 5,000원, 75점 이상이면은 10,000원, 80점 이상이면은 20,000원, 85점 이상이면 30,000원, 90점 이상이면 50,000원, 95점 이상이면 70,000원.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또 휴먼 상장까지 제작을 해서 또 선물로 같이 드릴 거고요. 또 제가 뭐 다른 일정이 없고 만약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또 학생들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또 담소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70점 이상으로 올리셨냐 이건데 그 전에 먼저 보호직은 지금 장학금이 적용되면은 가장 많이 받았을 때 31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직은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 38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공부할 때 긍정적인 자극은 분명히 될 거라고 믿고 저도 오랜 기간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제가 노량진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까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장학금 제도를 지속하겠다고 약속도 한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왜 70점 이상으로 확대를 굳이 했지? 70점 이상이면 우리 대학에서는 C학점인데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장학금을 한 번이라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낮은 점수지만 그래도 한 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 받고 싶어요? 아니죠. 또 받고 싶죠. 또 그 다음에 똑같이 낮은 장학금 받고 싶어요? 더 높은 점수로 더 많은 장학금 받고 싶잖아요. 이런 건 좋은 욕심이에요. 정당하게 노력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좋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더 많이 받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이제 또 실험적으로 70점 이상으로 장학금 대상 범위를 확대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휴먼 장학 제도가 과연 실강생들에게만 의미가 있냐?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뭐 공무원 그다음에 사회복사 1급 다 마찬가지인데요. 인강생들에게도 상당한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합격 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제도의 어떤 직간접적인 효과 중에는 일단 고득점이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와도 연결이 될 거고요. 인강생들은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느냐?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의 복습 상태,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려면 OX 문제든 사지선다형 문제든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모의고사를 보고서 본인의 점수를 또 확인하고 또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 또 실강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 반드라의 대리 강화 효과도 있고 자기 강화 효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점수일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루는 좀 오후에 쉬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에게 보상을 주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 성적이 안 좋아. 그럴 때는 뭐예요? 오늘은 공부를 더해. 뭐 일주일 동안 공부를 더해.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한 글들을 보고. 그럼 당연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학계로는 고득점 전략 과목이 될 거고요. 정말 많은 제자분들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끌어올리니까 다른 과목, 특히 뭐 한국사나 행정법 같은 암기 과목은 더더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올라가는구나 해서 다른 과목의 성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효과죠. 그리고 은근히 여기서도 경쟁 심리가 작용해요. 내가 저기 있으면 말이야, 내가 장학생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경쟁 심리가 작동을 해요. 자, 그럼 실강생들은 어떻겠어요? 이 효과가 다 있죠. 이 효과도 다 있으면서 많든 적든 경제적으로 도움될 거고요. 또 수험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는 장수생으로서 오랜 기간 수험 생활 하다가 제 수업에 들어와서 장학금을 한 번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확 올라가고요.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뭐 1관왕뿐만 아니라 2관왕, 3관왕까지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급도 붙고 보호직도 붙고 사회복지직도 붙고 이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중한 추억이 돼요. 제가 선물한 그런 상장과 장학금 봉투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잘 간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휴먼 장학생 중에서 적어도 70% 이상이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통계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학 개론만 고득점 받는다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만큼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좋은 성적으로 장학생으로 대우를 받으니까 다른 과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고로 합격 가능성이 이만큼 높아졌다. 이건 되게 중요한 통계입니다. 되게 중요한 통계. 자, 그랬을 때 직렬의 전문 과목을 잘 공부하고, 보호직이면은 사회복지학 개론과 형사정책이겠죠. 그다음 사회복지직이면은 사회복지 행정법이겠죠. 그랬을 때 직렬 전문 과목을 잘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일하게 될 조직이 있을 거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더 인정받습니다. 아, 너는 참 애가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구나. 이 직렬에 대한 의지가 있고 마인드가 있는 애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온 거지. 그리고 민폐를 덜 끼쳐요. 민폐를. 왜? 기본적인 지식과 또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범죄자가 됐든 아니면은 뭐 소년, 문제 소년이 됐든 번제 소년이 됐든 또는 이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등 어떤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신 분들을 상대하든지 간에 사람을 상대하는,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법과 기술들도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폐를 덜 끼치게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저의 현직 제자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호직, 사회복지직 제자들이 매년 해주고 있는 얘기를 제가 전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 장학금하고 또 개근 장학금 플러스 알파, 알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셨죠? 그럼 보호직 시험을 봤는데 사회복지학 개론 점수가 85점 이상이다. 그럼 제가 85점 이상을 사실 고득점으로 인정하기가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을 좀 고려하여 82점 이상을 고득점으로 인정해서 간단하게 성적 인증과 우리 방문각에서 가채점 하시면 돼요. 성적 인증하고 이제 수기를 올려주시면은 제가 3만 원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또 보호직 최종 합격을 하셔가지고 수기를 올려주시면은 또 플러스 3만 원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3 플러스 3 장학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회복지직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학 85점 이상, 고득점 수기 3만 원, 최종 합격 수기 3만 원 해서 됩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호직도 합격하시고 사회복지직도 합격하시고 이런 제자들이 거의 매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다 적용됩니다.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장학금과 이거를 다 합쳐서 보호직은 최고 37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학생들은 최고 44만 원에서 만약에 보호직까지 같이 했다 그러면 50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 정리하면 인강은 휴먼 장학금을 최소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그 다음에 실강은 최소 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이제 휴먼 장학금을 지급하고 엑셀에다가 기록을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또 카페에도 매번 장학 내역, 지급 내역을 올리고 했는데 2025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1,710명의 제자분들에게 5,573만 5천 원의 휴먼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눈에 보이는 수치는 이거지만은 플러스 뭐 상장 제작비하고 또 식사비하고 합치면 훨씬 많은 이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일단 그렇게 잘 따라온다는 건 선생님을 믿는 거죠. 그럼 선생님을 믿으면 당연히 선생님의 커리대로 따라가잖아요. 어느 과목이 됐든. 그랬을 때 어쌤을 믿고 커리대로 착실히 따라오면 성적도 오르지만 자신감도 오릅니다. 크게 오릅니다. 크게 올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실력이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공부하는 양이 점점 줍니다. 주는데 성적은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부터 5과목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4과목만 공부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 사회복지학은 거의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 계속해서 장학금은 받고 있고 성적은 유지되고. 왜? 처음부터 열심히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알았죠? 그만큼 머릿속에 저장되는 속도가 다른 과목들보다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론 수업부터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드린 이유도 다 이러한 근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 시간은 계속 줄어요. 근데 장학금 타니까 경제적 비용은 또 아껴요. 근데 그러한 소중한 추억, 나의 성적과 자신감을 올려준 그러한 소중한 추억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누구 얘기? 수많은 우리 휴먼 합격 제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합격 수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직렬 전문 과목의 중요성. 제가 전문 과목의 선생으로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가르쳐 온 선생으로서 당연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입니다. 내가 일할 직장. 그렇죠? 그 마인드라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또 상당히 강조해주고 있는 선생이고요. 자,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현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금년에 이제 그 공지사항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국가직에서 구급 면접시험 이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그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 전문 과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호직이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학과 형사정책이겠죠. 걔네들의 점수를 가지고 지금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또 지방직도 공고가 날 텐데 또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40명을 뽑는다. 근데 필기를 47명이 붙었다. 면접을 다 갔다. 근데 이 중에서 딱 면접에서 7명을 정확히 가려주면 모르겠지만 면접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우수, 보통, 미흡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난 사람이 44명이었다. 그러면 이제 4명은 어떻게 됩니까? 형사정책과 사회복지학을 더한 점수, 거기에서 높은 순으로부터 합격이에요. 낮으면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안 걸릴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그 똥줄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딱 턱걸이로 붙어가지고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면접에서 우수로 역전을 하면 너무너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봐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안정적으로 합격해라. 똥줄에 걸리지 말아라. 제발 이렇게 이제 제가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직렬, 보호직, 사회복지직의 전문 과목,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학이나 형사정책 또는 행정법의 그 이론이나 법령 그 자체도 너무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실무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다른 과목들보다 당연히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이론과 법령 많이 알고 들어가면 당연히 도움되죠. 선배님들한테도 많이 안 여쭤보고 선배님들도 바쁩니다. 그죠? 근데 계속 물어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랬을 때 또 실무 활용에서는 또 사회복지에서 배웠던 이론 법령 플러스 사람을 다루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까지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사회복지학 개론과 같은 전문 과목을 잘 봐서 평균 점수를 더 끌어올려서 그냥 붙는 게 아니라 똥줄로 붙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해야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면 또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임용 발령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성적이 중요한 거예요. 성적이.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직렬 전문 지식 향상되겠죠? 실무 적응력도 향상되겠죠? 그러면 임용이 되고 나서 그 조직에서 인정은 더 받고 민폐는 덜 끼치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무 한 치 앞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보고 가도 역시 전문 과목을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 마지막 강조사항, 수험생활 오래 하지 마세요. 알았죠? 수험생활 오래 하지 마시고 내년 2026년에 합격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셈의 커리를 잘 따라와서 기분 좋게 장학금도 받아가면서 또 인강생들은 또 그들과 비교해 가면서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끌어올리고 또 끌어올리니까 다른 과목에도 또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득점 전략 과목이 한 개
두 개, 세 개 늘어가고 그러면 뭐예요?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발령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